안녕하세요. 정필 이재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집단소송 관련 기사는 스타벅스, 미국 내 있는 스타벅스 기사고요. 과일 없는 과일 음료 표시로 인해서 66억 상당의 소송을 당했다는 기사입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스타벅스의 기각 요청이 거부되었다라는 기사를 보면 제가 쿠팡의 그 IPO할 당시에 주주를 제기했던 미국 내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마다 법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주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 기판력이 집단소송 어떤 이제 제도의 성격상 전체에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있고 그 피해자가 원고가 되면 그 원고만이 그 당시 재판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이 일어나서 결국 판결을 받게 됐을 때 동일한 사실관계에 동일한 기간, 그건 당연히 재판부에서 정하겠죠. 특정한 기간 내에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 전체에게 다 이 판결금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근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소송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쿠팡 소송에서는 그 쿠팡의 주주들이 이제 IPO 당시에 쿠팡이 기망을 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반토막 이상 된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을 때 그에 대한 고의가실이 없다고 판단해서 집단소송으로 절차로 나아가는 것 자체를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이 스타벅스 과일 없는 과일 음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가 이 과일 음료 리프레셔에 표시가 돼 있는 이제 그 과일 명칭이 명백하게 과일을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그 과일 맛, 향들을 의미했다라고 해서 집단소송제로 나아가는 걸 기각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이게 금액이 또 판단될 수 있다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전 세계에서 팔린 미국의 그런 스타벅스 리프레셔 제품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어느 정도 미국 정부에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 전 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좀 재미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유례 없이 소비자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3법 도입, 집단소송법, 증거개시 제도,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의지도 강하고 참여연대 같은 소비자 쪽도 강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런 판결들 저희가 주의 깊게 보면서요, 한국 내에서도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